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아침부터 몸이 유난히 무겁고 머리가 개운하지 않아서 이럴 때는 커피 한 잔이지 하고 마셨는데, 오후가 되면 오히려 더 지치고 머리도 더 멍해지는 그런 날 말입니다. 보통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여러 연구 자료들을 보면 여러분이 느끼는 이 피로감의 근원이 나이가 아니라 몸속 리듬의 붕괴에서 시작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식후 갑자기 쏟아지는 졸림, 예전보다 잘 붙는 체중, 아침에 일어나도 사라지지 않는 피로,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 밤에 자꾸 깨는 수면의 흔들림까지 이 모든 신호는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몸의 대사가 흔들리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잘못 대처해 왔습니다. 피곤하면 커피를 마시고 더부룩하면 소화제를 먹고 밤에 잠이 안 오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는 외면한 채 겉으로 드러난 불편함만 임시로 눌러왔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음식을 받아들이고 에너지를 쓰고 남은 찌꺼기를 정리하고 밤에는 리듬을 낮춰 회복하는 하나의 거대한 순환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이 순환의 어느 한 부분만 느려져도 전체 리듬은 바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리듬의 변화를 자극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커피나 당분 같은 자극은 잠깐 깨어있는 느낌은 주지만 리듬을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피곤함은 해결되지 않은 채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리듬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식초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식초는 단순히 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자연의 산성 신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산성 신호는 혈당의 오르내림을 부드럽게 잡아주고 음식이 위에서 오래 정체되는 시간을 줄이며 대사 효율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무기력함을 완화하고 나이가 들수록 둔해지는 효소 반응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식초는 약처럼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리듬을 다시 작동시키는 작은 스위치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발효식초의 산성 신호는 자극이 아니라 순환 회복의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식초라고 하면 그냥 신조미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연구를 보면 식초의 종류에 따라 몸이 받는 신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초는 크게 양조식초와 발효식초로 나뉘는데 이 둘은 맛만 비슷할 뿐 몸 안에서 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양조식초는 공장에서 술과 물을 섞어 짧은 시간에 강한 산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신맛은 강하지만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기산과 미네랄 신호는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발효식초는 곡물이나 과일이 천천히 자연 발효를 거치면서 초산균이 스스로 만들어낸 산성 물질로 이 과정에서 유기산, 미네랄, 폴리페놀 같은 물질들이 함께 생성됩니다. 이 복합적인 발효 신호가 바로 혈당과 대사 피로, 위장 리듬에 영향을 주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발효식초 중 어떤 것이 나에게 맞을까요? 먼저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는 혈당 조절과 인슐린 저항성 완화와 관련된 연구 자료가 가장 많이 보고된 식초로 사과의 유기산 조합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고 혈당 상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어 식후 졸림과 무기력감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오는 분들, 혈당 변동이 심한 분들께 적합합니다. 다음은 현미식초입니다. 현미식초는 곡물 발효 특유의 깊은 산성 구조로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는 데 유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의 움직임은 느려지고 음식은 오래 머물게 되는데 이때 현미식초의 산성 신호가 연동 운동을 다시 깨워 더부룩함과 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식초입니다. 포도 껍질과 씨앗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
발효 과정에서 이 성분들이 식초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포도 식초는 혈관 스트레스와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들이 꾸준히 있으며 혈색과 체력 회복이 고민인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혈당과 체중 관리가 고민이면 사과 식초, 소화와 장 리듬이 문제라면 현미 식초, 혈관과 항산화 관리가 필요하다면 포도 식초처럼 목적에 따라 선택해야 몸이 정확한 신호를 읽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초를 고를 때는 반드시 발효 원액인지, 합성 감미료가 없는지, 원재료가 명확한지, 초산균이나 초모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갖춰져 있을 때 발효의 자연 신호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마셔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는 식전이 아니라 식사 중간 또는 식후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음식과 함께 들어갈 때 혈당 상승을 부드럽게 조절하고 위장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공복 섭취는 자극이 강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본 비율은 식초 1스푼에 따뜻한 물 200에서 250ml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식초는 양보다 규칙성이 중요합니다. 연구를 보면 혈당 반응은 일주일 내외, 장 운동은 사흘, 전후, 체지방 변화는 8주에서 12주 사이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즉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식초는 단기 효과를 노리는 건강법이 아니라 몸의 하루 흐름을 되살리는 리듬 관리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하루 1스푼은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실천이 쌓일 때 몸은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습관을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